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입니다. 오늘 읽고 떠들어 볼 책은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이 지은 책이고 걷는 나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종종 이제 독서를 하다가 좀 힘이 좀 빠질 때면 다시금 독서력을 좀 배양시키기 위해 읽는 그런 책인데 굉장히 독서법이나 기타 독서에 대한 내용, 독서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한번 저자 보겠습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1960년대생이시고 도쿄대 법학부 그리고 동대학원 같은 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셨고 교육학 박사 과정을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2001년에 출간된 신체 감각을 되찾다로 일본에서 권위 있는 학술상으로 꼽히는 신초 학예상 수상하셨고 소리내고 싶은 일본어에 대한 책도 쓰셨네요. 그리고 NHK나 텔레비 도쿄 같은 방송국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하면서 강연과 상담을 하시고 비즈니스 대화법, 교육, 심리학, 철학, 역사, 처세술, 글쓰기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방대한 지식을 일상생활에 접목시켜가지고 유용하게 독자들한테 이제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라는 평을 듣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일본 내에서. 뭔가 다치마나 다카시의 그런 지식인, 일본을 대표하는 지식인의 과 비슷하게 다카시라는 이름에 다카시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신 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언뜻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 부분은 머리말 부분입니다. 저자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법학부를 졸업한 뒤에 교육자의 길을 걷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진로를 바꿔서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뒤늦게 공부를 하면서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급증이 생기셨고 8년이라는 시간을 대학원에 다니며 공부하는 동안에 나이는 이미 30을 훌쩍 넘고 직장도 없었으며 뭔가 돈도 못 벌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불안과 초조한 마음에 시달렸다,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회의감 이런 것 속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독서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책을 읽는 동안만큼은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고 뭔가 답이 나오지 않는 고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책을 읽는 동안은 뭔가를 배울 수 있으니까 좀 낫다는 생각 때문에 밀어날 정도로 미친 듯이 책의 세계로 파고들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정작 시간을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때 내가 많은 독서를 한 것이 지금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잘 살게 되는 똑똑하거나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매일같이 독서를 읽는 습관을 만든 이 시기에 독서에 집중적인 그 학습을 했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엔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 책의 제목에 해당하는 챕터죠. 그래서 저자 자신의 인생에 비추어서 독서가 얼마나 유용했고 정말 필요한지 얼마나 독서가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걸 잘 정리해준 챕터라 볼 수 있겠고요. 챕터 2 인생은 책을 얼마나 읽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게 이어서 계속 나오면서 리더가 리더인 이유 그리고 꾸준히 읽는 사람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조직에서 인정받으려면 책을 읽어야 하고 하는 그런 류의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챕터 3과 4에 이어지면 조금 더 이제 스킬풀하게 독서법에 대한 내용들이 좀 이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챕터는 한 권을 재밌게 읽어야지 100권을 읽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재미없게 뭔가 그 추천 도서 이런 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내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을 마무리 짓고 넘어가는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내용과 뭔가 독서는 책장을 만드는 순간부터 시작되고 독서법에 연연할 필요 없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챕터 4에 이르러서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독서의 기술 10가지라고 해서 저자가 이제 독서를 좀 책을 많이 읽어오면서 쌓였던 노하우들을 정말 다 공개해주는 그런 부분이라 시간이 정말 없으시다면 그리고 독서 기술이나 뭔가 독서법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이 3과 4 챕터만 읽으셔도 정말 시간이 없으시면 4의 챕터 부분만 읽으셔도 충분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글의 도입 부분에 이제 저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성공한 사람들 몇몇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이제 독서를 통해 성공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일화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A란 사람이 있는데 미국 미시시피 강 근처의 흑인 빈민가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9살 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미혼모가 돼서 또 아기는 2주 만에 세상을 떠났다. 또 20대에 마약을 손을 대서 감옥에 드나들고 그런 사이에 100kg가 넘는 그런 뚱뚱한 뭔가 스트레스로 이제 많이 먹고 하면서 이제 살이 불어난 상황이 된 거죠. 뭐 이런 사람이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는 포춘 선정 최고의 비즈니스 우먼 2위 2003년 여론조사에서 실시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방송인으로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그 극적인 반전을 이뤄낸 사람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저자가 아니죠. 오프라가 이제 책을 읽게 된 그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 이후에 책을 정말 많이 보게 되면서 독서에 대한 그런 내공이 쌓이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서는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선물을 풀어보지도 않고 바쁘다는 이유로 외면하고 귀찮고 재미없다는 이유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열쇠가 들어있는데도 말이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책을 펼쳐보길 바랍니다. 분명 당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선물을 받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독서에 대한 거를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임계점이 넘는 순간에 많은 다른 이익들이 나한테 찾아오거든요. 그걸 경험해 본 사람만 알게 됩니다. 뭔가 문장력이 늘어나고 독해력이 늘어나고 그런 것 외에도 지식이 쌓이고 하면서 뭔가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더 나은 의사결정과 아니면 어떠한 그 사안을 내가 접할 때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조금 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좀 더 나의 인생을 좀 나은 위치로 좀 바꿔갈 수 있는 그렇게 좀 태도를 바꾸고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그렇게 변화할 수 있는 그 지점이 바로 독서가 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독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북튜브를 하는 이유도 제일 큰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제 자신의 인생에 뭔가 책을 좀 더 깊숙이 자리 잡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고 또 독서는 정말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정말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선한 영향력을 좀 널리 펼쳐줄 수 있는 그런 일조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그 검색이 활발히 되어 있기 때문에 검색만 하고 뭐 이렇게 정보를 검색해서 찾고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충분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검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뭔가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자는 정말 그건 잘못된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라는 것은 책을 펼치는 행위부터 나의 행동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는 행동이고 이렇게 책을 읽기 위해서는 주위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차단한 후에 의식적으로 책에 몰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독서는 책을 구입하고 펼치는 단계부터 내가 이걸 읽을 거야 라는 의지가 반드시 투입되어야 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글자를 쫓고 머릿속으로 의미를 곱씹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지식이 나한테 체화되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힘과 응용력이 함께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바쁘게 돌아가는 동안 기억도 더 오래 남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배우려고 한다면 검색이나 텔레비전을 보고 하는 것보다 책을 읽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머리에 오래 남는 것임은 분명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그만큼 다양한 책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생각과 비슷한 책만 골라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독서법이다. 이런 독서는 생각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게 만들고 자신을 편협한 인간으로 만든다. 물론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가진 분야의 책을 찾아 읽으며 나와의 연결점을 이어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생각들을 살펴보면서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 어떤 생각이든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어떤 것이 근본적인 진리를 지향하는지 고민하는 동안 세계관이 넓어진다. 이 부분에서 저자는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관점을 갖고 균형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를 들면 소설을 좋아하면 소설을 물론 재밌어서 읽으면서 그 소설의 재밌음을 통해 책과 친해지고 그걸 통해 이제 책을 더 많이 읽게 되는 습관을 쌓는 건 정말 좋은 일인데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는 조금 더 이제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서 뭐 비문학이나 아니면 다른 실용도서 같은 것도 좀 보고 하는 그런 다양한 관점의 책들을 좀 봐줘야지 더 넓은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서섹스 대학교 인지신경심리학과 데이비드 루이스 박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독서, 산책, 음악 감상, 커피 마시기 등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흔히 떠올리는 활동들 중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바로 독서라고 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독서입니다. 6분 정도 책을 읽으면 스트레스가 68% 감소되고 근육 긴장이 풀어지며 심박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활동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역할은 하지만 독서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게임의 경우 스트레스는 줄어들지만 심박수는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진행한 루이스 박사는 독서는 현실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잘 충족시켜준다. 무슨 책을 읽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작가가 만든 상상의 공간에 빠져 일상의 스트레스와 걱정에서 탈출할 수 있으면 된다. 이 부분은 이제 소설에 대한 게 조금 더 많이 적합해 보이죠. 사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에 있어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야 너는 스트레스 도대체 뭘로 푸냐 너 그렇게 재미없이 책만 볼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책을 보는 게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다 보면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 저자의 생각과 공감하면서 저자와 뭔가 대화를 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그 번잡한 일상의 많은 것들을 잊고서 집중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휴식을 취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추천드리는데 정말 야, 책 읽어서 더 스트레스만 쌓이지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힘드실 때 오히려 책을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좋아하는 책을 한번 꺼내 들어서 짧게라도 2페이지, 3페이지만이라도 읽는 습관, 만약에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읽으셔도 되고 뭐 불교 경전을 읽으셔도 되고 무엇이 됐든 좀 독서라는 그 행위 자체를 스트레스 푸는 행위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책을 읽다 보니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책을 읽기가 싫어지고 습관을 만드는데 방해가 될 정도라면 그 즉시 책을 덮고 다른 책을 집어도 좋다. 처음에는 일단 책 읽는 습관을 먼저 만드는 것에 집중해라. 그러고 나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책 읽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인생도 바뀌고 있음을 실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것은 책을 읽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책을 골라서 읽다가 지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책부터 도전해서 끝까지 읽는 완수하는 경험을 쌓아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책을 읽는 게 이퀄 재밌는 일로 이제 머릿속에서 인식을 하게 만들어서 꾸준히 내가 틈날 때마다 책을 볼 수 있는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내가 왜 이러지? 뭔가 거북한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출근할 때도 자연스럽게 가방에서 책을 꺼내서 책을 뒤적거리는 그런 행동 자체가 나한테 익숙한 습관으로 다가오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선 마찰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나한테 최대한 거부감이 없는 그런 책들,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책들, 내가 좋아하는 책들, 그게 만화책이 돼도 좋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 소설가의 책이 돼도 좋고 아니면 실용도서가 돼도 좋고 예를 들어 내가 실뜨기가 좋아하면 실뜨기를 하는 방법에 대한 게 나온 그런 책이어도 좋고 아무튼 그렇게 나한테 익숙한 책부터 시작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는 동안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이다. 당신이 일하고 동료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읽은 책의 권수만큼 뒤에서 저자들이 버티고 서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혼자 일하는 사람은 몇십 명이 도와주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다. 당신이 특출난 천재이거나 매일매일 새로운 도전을 하며 경험치를 늘려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면 더 이상 꾸물거리지 마라. 매일 한 권의 책을 읽는 것만이 평범한 우리가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나 자신의 경쟁력을 위해 독서를 하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 사신소년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하는 웹툰인데 그 웹툰의 주인공은 보면 이제 어떠한 그 사신이랑 계약을 맺어서 어떠한 그 사신 티켓을 딱 끊으면 내가 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유명한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하지만 죽은 사람의 그 능력을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웹툰이거든요. 예를 들면 주인공이 싸움에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상황에 이제 몰렸을 때
예를 들면 뭐 무하마드 알리의 영혼을 불러와서 내가 무하마드 알리처럼 싸움을 하게 된다, 권투로해서 싸움을 이기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느낌인데 마찬가지 느낌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책을 많이 읽고 고전을 많이 읽고 예를 들면 뭐 공자 아니면 맹자, 철학자들 막 이런 것들 이런 그 위대한 사상가들을 내 베이스로 깔아놓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고 어떠한 대화 상황에서도 뭔가 주제를 리드해 나갈 수 있고 막힘없이 예를 들면 어떠한 방송을 하든 뭐 대화를 나누든 이야기를 하든 강연을 하든 간에 오디오를 빈 곳 없이 꽉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만큼의 배경 지식을 내가 쌓고 있다면 무서울 게 없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결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것 자체도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 자신의 인생에서도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무언가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살아왔던 예전과 비교해 보면 정말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 그것이 금전적인 것이 되든 아니면 정신적인 것이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더 나은 상황으로 확실히 몰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자신의 경험도 그렇고 이 저자의 경험도 그렇고 많은 주변에 책을 많이 보셨던 분들에 대한 걸 봐도 독서는 정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 즉시 책을 읽으십시오. 만약 당신이 제대로 된 독서 습관을 만들고 책을 읽기로 마음먹었다면 자신만의 책장 하나쯤은 들여놓기를 바란다. 영화에서 나올 법한 멋진 서재나 커다란 책장이 아니어도 좋다. 그저 내가 읽은 책들, 읽고 있는 책들을 꽂아둘 수 있는 소박한 책장이면 된다. 책장에 두꺼운 고전이나 10권짜리 전집을 꽂아놓는 사치를 부릴 필요도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어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정말 놀란 게 조금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집들이를 해서 놀러 갔었는데 왜 그랬냐면 책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현관문을 들어서서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많은 책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책이 많아갖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 집에 갔는데 책이 되게 없는 거지. 물론 책이 있긴 한데 거실에 한 켠에 이제 정말 작게 있긴 한데 진짜 몇 권 안 되고 그 책이라는 것도 정말 그 오래된 책들, 요즘에는 거의 최신간 같은 건 없고 정말 오래된 책들이어서 이 친구가 진짜 책을 거의 안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책을 안 읽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책을 읽는 게 꼭 정답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무언가 그 간접적인 경험으로, 직접적인 경험으로 해서 만약에 내가 뭔가 여행을 하고 진짜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뭔가 같이 일을 하고 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우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 많고 여행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나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쉽게 간접 경험으로 자신의 그런 문화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손해보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어서 조금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뭔가를 하면 이제 장비빨부터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장비빨부터 세우라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책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내가 지금 읽고 싶은, 읽으려는 책들, 도전하려는 책들을 거기다 쌓아놓고 읽고 나면 조금 이렇게 한켠에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이 이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초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자는 책을 읽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다 읽은 후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가? 세 번째, 어느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가? 네 번째, 다시 읽는다면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읽겠는가? 마지막으로 어떤 점을 배웠는가? 이 질문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이 책을 그래도 괜찮게 읽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독서 초보자일수록 책 읽기는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책을 읽은 경험이 없어 독서 요령 자체가 없든 책이 다루고 있는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든 말이다.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하면 독서를 하면 할수록 한정된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의 수가 늘고 독서의 질도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해하고 생각하는 능력은 정비례로 늘어나고 책을 읽는 속도와 투입되는 노력은 반비례로 줄어든다. 우리 속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속독이라고 하면 뭔가 진짜 기술이라고 해서 막 대각선으로 읽고,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읽고 막 이렇게 읽고 뒤집어서 읽고 눈으로 읽고 전두엽으로 읽고 하는 그런 식의 방법들을 실제로 얘기하고 있는 책들도 좀 있는데, 그게 실제로 구현되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긴 해요. 저도 노력을 좀 해보긴 했지만 도움을 약간 눈으로 빨리 읽는 것이 좀 향상된 것 같긴 한데, 전두엽으로 읽어내는 그 수준까지 저는 아무리 해도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빨리 읽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책을 많이 읽을수록 나만의 배경 지식이나 이 책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읽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예를 들면 뭐 홈런을 많이 치려면 타석에 많이 들어서야 되는 것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당연히 빨리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읽어보면 이거 내가 읽었던 부분, 예전에 읽었던 어떤 책과 얘기하는 바가 똑같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쭉쭉쭉쭉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마련이죠. 네, 책의 말미에 독서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저자는 이제 고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저자가 이제 많이 팁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들을 먼저 읽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전이 되게 어렵잖아요. 실제로 뭐 원문을 읽으실 만한 그 영어나 독어나 뭐 이런 프랑스어나 이런 실력이 되시는 분들은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 테고, 실제로 번역되어 있는 책, 원문을 번역한 그 책조차도 또 그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해설해주는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설서를 읽는 것을 뭔가 부끄러워하거나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쉽게 내가 그런 고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들을 먼저 읽는 것을 더 추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책도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수준의 아이들이 보는 그 고전들을 풀어서 얘기해주고 있는 만화책이 있거든요. 애들이 보는. 근데 그것도 되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책들은 진짜 그걸 먼저 보고 나서 해설서를 보고 그 다음에 원문을 보는 게 더 이해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낮은 수준의 책부터 시작하는 게 오히려 더 이 고전을 읽고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번째, 번역과 해설의 수준이 맞는지 확인하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원문을 읽을 언어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번역본을 읽어야 되는 상황인데, 번역도 워낙 출판사별로, 그리고 번역가별로, 그리고 번역하는 그 시기, 아니면 옛날에 번역한 것인지 아니면 요즘 번역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또 어떤 번역가들은 내용 자체를 그 철학자의 뭐 사상 자체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단순 번역만 해놓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내용이 많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책을 골라내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대로 번역하고 좀 잘 번역된, 해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책을 골라야 되는, 그게 바로 고전 읽기의 또 어떤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해서 읽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전이라는 자체가 읽으면 읽을수록, 곱씹으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책 한 권이 단순하게 우리가 양치기로 양을 많이 읽어서 막 책을 많이 늘리기보다, 이 고전은 워낙 깊이가 있고 그 고전을 쓰기까지의 그 방대한 저자의 지식 세계가 이제 집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읽을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천천히 시간을 갖고서 뜻을 파악하면서 읽고, 어떠한 고전 같은 것들은 내 인생의 전부를 걸어서도 이해한다면 정말 다행일 정도의 내용들인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정말 그 시간을 갖고 호흡을 길게 갖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다양한 책들을 많이 읽어서 양치기 하는 것도 나름 독서 습관이나 아니면 문해력을 늘리는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고전 한두 개를 딱 정해서 그걸 반복해서 읽는, 하나를 정해서 하나를 100번 읽는 거죠. 100개의 다른 책을 한 번씩 보는 것보다 한 권을 100번 읽는 그런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전일수록 음독하면 맛이 살아난다. 무엇보다 고전을 읽고 싶다면 음독은 아주 좋은 독서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처럼 지금 읽고 있는데, 이 읽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대 중세 시대는 음독이 생활화되어 있던 시대라서 소리내 읽으면 목독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생동감이 느껴진다. 일본의 옛글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말의 힘을 경험할 수 있을 테고, 외국 책이라면 원문을 읽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부담스럽다면 번역을 읽고 원문을 읽는 식으로 번갈아 읽으면 좋다.
뭔가 이 고전은 곱씹으면서 읽는 것이기 때문에 음독을 하면서 소리 내서 읽는 게 그 소리를 내서 읽으면서 내 귀로 들리는 그것 때문에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더 고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건 이제 필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책의 내용을 곱씹으면서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직접 옮겨 적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책을 필사라고 말하는 것은 필사만큼 책을 꼼꼼하고 자세하게 읽는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눈으로 한번 읽고 손으로 다시 옮겨 쓰면서 문장 하나하나 꼭꼭 씹어 먹으며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사는 정독의 진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필사를 저자도 굉장히 추천하고 특히나 고전 필사를 추천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사를 사실 많이 하진 않거든요. 저는 많은 양의 책을 빠르게 보는 것을 더 일단은 중요하게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필사를 하는 시간을 굳이 들이진 않는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책은 이제 필사하면서 봤을 때 효과를 얻었던 기억이 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제가 사회학을 전공했었는데 사회학을 공부할 때 몇몇 중요한 학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중요한 학자들의 책들을 직접 이제 핵심적인 생각들은 이제 필사를 하면서 정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그 정리했던 내용들이 줄기에 머릿속에 줄기로 남아가지고 다른 것들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노력을 하면 내가 이렇게 적는 행위를 통해 노력을 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그 내용을 곱씹으면서 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효과가 반드시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책 독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고 독서를 내가 이 책만 읽어봄으로써도 독서 좀 해볼까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정도로 독서를 좀 추천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